2009년 9월 덥지도 춥지도 않던 어느 날 50대 여성 김 씨는 집을 나설 때부터 기분이 한껏 들떴습니다. 동거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김 씨의 딸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먼저 얘기를 꺼냈기 때문인데요. 이게 친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 노릇을 하려는 건가 어쩐지 흐뭇한 마음까지 드는 김 씨. 남자친구 그리고 친한 후배까지 함께한 강원도 여행이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이 설렘과 즐거움은 김 씨가 차 안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은 이후 순식간에 살기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. 이들의 여행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? 오늘 사건 연구소는 비뚤어진 모정을 따라가 봅니다. 자, 이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면 50대 여성 김 씨, 딸이 있습니다. 손주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할머니예요. 자, 그런데 이 50대 김 씨, 남자친구가 있습니다. 그냥 편하게 같이 동거인, 약간의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그런 남자친구. 자,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남자친구와 50대 여성이 자기 딸과 손주를 보려고 지금 가다가 벌어진 일이란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일단 이 여성 김 씨는 58살입니다. 50대고요. 성인이 된 딸 그리고 그 딸이 낳은 손주를 둔 엄마이자 할머니입니다. 이 집안의 사정이 어떤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김 씨는 2009년 당시에는 한 50대 남성과 사실혼 상태로 동거를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. 그러던 중에 2009년 9월에요. 이 해당 동거남이 당신 딸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. 김 씨한테 제안을 먼저 한 거고 이 때문에 굉장히 사실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나선 거죠. 아하. 9월 29일이었는데 강원도 여행도 할 겸 그리고 그 이후에는 딸도 만날 겸 이렇게 차를 타고 나섰습니다. 김 씨랑 동거남만 간 게 아니라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이 동거남의 후배들도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. 자, 이 50대 여성이 어떻게 보면 노후를 함께 할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동거남과 함께 자기의 딸 그리고 손주를 만나러 같이 이제 간 거예요. 자,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겠죠.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가던 길에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이게 상황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. 예? 네, 그렇습니다. 마침 그 전화가요 또 딸한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. 그러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 되게 반가웠을 수 있죠. 마침 가는 길이야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. 이 딸에게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예. 딸이 전화를 한 이유는 이 남자친구가 술을 먹고 와서 때리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그런 전화를 한 거예요. 딸한테 가고 있는 와중에 게다가 저 딸에게도 또 아이가 있었으니까 손주도 있었던 거죠. 이 김 씨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마침 거기 동거남도 있었고 또 그 동거남의 후배도 같이 차를 타고 있었으니까 아니 내 딸 남자친구가 지금 술을 마시고 와서 행패를 부린답니다. 얘 좀 혼 좀 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. 자, 교수님, 그러니까 여자친구와 어린아이까지 폭행한다. 그러니까 이 50대 여성 김모 씨의 딸과 친딸과 친손주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상 사위인 녀석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게 이 엄마 입장에서, 할머니 입장에서 이건 진짜 막 눈이 확 뒤집어지는 상황 아닙니까? 소위 얘기해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그런 상황이죠.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여성과 같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그 50대 남성의 입장도 사실 사실혼이라고 하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 딸이나 손자 그렇죠.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을 것 같은데요. 실제로 이제 사실 이 김 씨가 이번에 이제 차를 타고 가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처음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일이 일어났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일이 있기 전부터 평소에 이미 딸의 그 남자친구가 계속 이렇게 폭력을 행사를 해서 화가 좀 나 있던 상황이라 그래요. 그래서 이번 일 전에도 폭행을 당하고 시달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딸이 그 손주를 데리고 다른 쪽에 피난가 있는 이 피신해 있는 그 상황에서 그쪽에 원래 살던 데도 아니고 피신돼 있는 데를 한번 보러 가려고 이제 자기 그 남자친구 그리고 지인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전화를 받은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는 가게 되면 그 딸의 남자친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다시 또 폭행을 행사한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야말로 제대로 이 타이밍이 맞았던 것이죠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실상의 사위 녀석을 피해서 딸이 어딘가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피신해 있는데 그 사위라는 녀석이 그 피신해 있는 딸에게 가서 또 해코지를 한다는
전화 연락을 엄마가 받은 겁니다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그럼 그런 다급한 딸의 전화를 받았으니까 당장 거기로 가야죠. 당연히 가죠. 그 아파트 그쪽으로 가는데 마침 아파트에서 가는데 딸하고 이 딸의 남자친구의 모습이 목격이 됩니다. 근데 그냥 목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. 예. 우리가 머리채를 잡는다고 그래서 머리채를 잡고 나오는 딸이 자기 남자친구한테 머리채를 잡힌 모습을 야. 그런 상황을 두 눈으로 바로 보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보게 된 다음에 우리 소위 말해서 이런 거를 보면 눈이 돌아간다고 얘기를 많이 예. 하잖아요. 딸 니는 올라가라라고 하고 이 남자친구가 다가가니까 이 술 냄새가 많이 나서 알아보니까 술에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. 그래서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 좀 나누자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남자친구를 차에 태우고 다시 강원도의 펜션으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. 자, 일단 딸은 와, 진짜 이거 이렇게 되고 질질 끌려가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는 엄마의 심정이라는 건 어떨까요? 저는 진짜 가늠이 잘 안 되는데, 자, 뭐 결국 이제 떨어뜨려 놓고 딸은 다시 이제 피신을 시키고, 야, 너 사위, 뭐 편하게 사위라고 할게요. 사위놈 너 나랑 잠깐 조용히 따로 가서 얘기 좀 하자. 그러면서 지금 장소를 옮겼다는 거죠. 네, 그래서 일단 차에 태웠는데요. 그런데 이 사위라고 하겠습니다. 저도 이 사위가 지금 만취해 있었잖아요. 차 안에서도 난동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. 일단 뭐 자신이 어딘가로 끌려간다고 생각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욕설을 하면서 앞좌석을 발로 차고 난동을 부리고 행패를 부리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. 대화는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결국 일행은 얼마 못 가서 이 경기도 화성시였는데요. 이곳에 차를 세웁니다. 한 야산 부근에 일단 차를 세우고 잠시 쉬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일행이 그러니까 김 씨, 엄마인 김 씨가 있고 그 남자친구가 있고 후배들까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. 예. 이 일행이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. 어어. 야산에 차를 세우고 해당 사위를 끌어냅니다. 그 뒤에 인근에 있던 나무 몽둥이를 집어들고 구타를 하기 시작을 한 아이고야. 겁니다. 머리 등을 무차별 폭행을 했고요. 딸 남자친구가 쓰러지니까 다시 차에 태운 뒤에 입을 막고 손발을 결박을 합니다. 그런데 그동안 이 딸 남자친구는 피를 흘리면서 계속 발버둥을 쳤는데요. 그러자 이 김 씨 일행은 딸 남자친구를 트렁크에 옮겨 싣고 강원도로 계속 차를 몰아간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진짜 뭐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딸이 이 머리 이게 끄덩이를 붙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다 지금 그 눈이 돌아간 거예요. 자, 그래서 결국 그러면 안 되는데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서 박 변호사님 진짜 선을 넘었습니다. 그렇죠. 여기까지는. 뭐 남자 그러니까 사위 되는 사람이 뭐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복수를 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. 몽둥이로 때렸고 피를 상당히 많이 흘렸다 그러고요. 아마 이 강원도에 있는 평창에 펜션으로 데리고 가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이 결박을 풀질 않았고 거기서 방치한 채 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. 아하. 피를 많이 흘리고 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의식을 잃었는데 예. 나중에 보니까 좀 위중한 상태로 지금 전개가 됐고요. 아이고야. 다만 이 세 사람이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사람을 병원에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특히 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저 사람들이 나 때렸어요. 그렇죠. 두려움이 좀 생겼던 것 같고요. 고민을 하던 중에 동고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조용히 그냥 보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. 보내자. 집에 보내자는 얘기인가요? 병원에 보내자는 얘기인가요? 우리나라 말이 참 이게 오묘합니다. 그 죽음과 관련돼 가지고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보내자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살해하자 이런 뜻이고요.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의미입니다. 그래서 보내자라고 하는 것은 야 우리 저렇게 살려놓고 나중에 보냈다가 보내는 게 아니라 병원 같은 데 보냈다가 만약에 고소를 하게 되면 우리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게 아니냐. 그러니까 아까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그 모습을 보고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피가 거꾸로 솟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자기의 이성을 갖다가 통제할 정도의 그게 안 됐고 막 몽댕이로 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죽을 것 같단 말이죠.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일단 저 사람을 죽여서 없애버리면 뭐가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성적인 그런 판단은 아니죠. 그리고 뭐 때렸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 좀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전부 다 동의를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딸의 남친을 갖다가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해서 그리고 이제 시신을 유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자기들이 머물고 있던
그 강원도 평창 펜션에 있는 한 도로변 옹벽 아래에 시신을 갖다가 안매장을 갖다가 했다. 그러니까 이게 일이 처음에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갈 때는 즐겁게 갔는데 정말 짧은 시간에 아주 상황이 아주 나쁜 방향으로 급변해 버린 거죠. 예.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이 그 시신을 안매장했던 곳을 나중에 저렇게 지금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 나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거 이 정도면 무죄 아니냐 이렇게 또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격한 또 그렇죠. 일단 이 상황 이게 뭐 이유는 있었던 상황이니까요. 자, 그런데 저는 양 변호사님 저렇게 지금 차도 옆에 시신을 안매장했더라면 저게 왜 드러나지 않았을까요? 바로 아무도 몰랐어요. 무려 5년 동안이나 덮여져 있었고 사실 어쩌면 그보다도 더 길어졌을 수도 있을 사건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저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이제 돌아오지 않으니까 지인이 이거 집에 안 온다라고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성인 남성이잖아요. 그리고 뭐 딱히 뭐 범죄 흔적 같은 것도 찾아지지 않았고 또 이 남자친구가 술로 문제를 그전에도 많이 일으켰던 모양입니다. 그러니까 아하. 주변에서도 이거 또 술 때문에 어디 잠적했나 보다 하는 정도로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. 게다가 이제 지금 뭐 김 씨도 그렇고 동그람도 그렇고 스스로 뭐 이걸 알리지 않는 이상 누구도 알지도 못했고 그렇죠. 심지어 김 씨는 딸하고 계속 같이 지냈대요. 근데 딸도 자기 엄마가 그런 일을 했으리라는 것도 상상도 못했고 이 딸은 오히려 남자친구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요. 계속 시달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저 상황 때까지는 미제였던 겁니다만 대한민국에서 미제 사건이라는 없죠. 5년이 지났지만 결국 이 사람들 붙잡혔습니다. 당시 조사받던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. 처음부터 살해할 용의는 없으십니다. 만나서 얘기한 후에 뭐 혼을 내든지 하려고 그게 만났다는 게 그게 답니다. 왜 뭐 때문에 혼내려고 하셨던 건데요? 그 딸내미를 자꾸 술만 먹으면 와서 귀찮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한번 만나보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.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덤볐어요? 아니 막 욕설을 했어요. 저희 집사람한테도 상소리를 하고 심지어는 뭐 애들까지 뭐 그냥 안 놔두겠다 그런 자아가 왔기 때문에 격한 나머지 자,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저 그 엄마의 할머니의 동거남이 그 사위라는 애를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너 왜 우리 딸 때려? 너 왜 너 만나지 마 그러니까 네가 뭔데 친부도 아니면서 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감정이 상하다가 저렇게 된 건데 이게 5년 만에 지금 밝혀진 거. 왜 그런 5년 동안 이렇게 묻혀 있던 겁니까? 그러니까요. 이게 자칫하면 그대로 묻혀서 이게 살인 사건이다라는 것조차도 드러나지 않을 뻔했는데요. 5년 가까이 지난 2014년 1월 13일 저녁이었습니다. 엄마 김 씨가 112에 직접 전화를 해서 자수를 했습니다. 아하. 사람을 죽였다,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자수를 했는데 이걸 경찰이 허투루 듣지 않고 이 진술에 좀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조사를 한 뒤에 김 씨와 그 동거남 후배 일당까지를 차례로 검거를 했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요, 이 딸의 남자친구가 딸을 못 살게 군다고 해서 정말 겁만 주려고 했는데 이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려서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. 이 관련해서 당시 경찰 관계자 브리핑 영상이 있는데요, 한번 직접 보시죠. 자수를 한 동기는 일단 엄마의 진술에 의하면은 그 동거남이 계속 이 살인했다는 이런 빌미로 해가지고 돈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 돈의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경찰에 자수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. 죽인 이후에 직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협박해가지고 약 한 현재까지 한 그 엄마의 말에 의하면 한 5억 정도 지금 돈을 갖다 줬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. 교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할머니, 어머니의 이 동거남이었던 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야, 나 이거 하면 너 곤란해지니까 이거 내놔 이렇게 협박을 했던 거군요. 글쎄 이제 그게 사실은 거기에 같이 가담을 했기 때문에 그 동거남이 그렇게 뭐 만약에 남들에게 알리면 자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범행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 동거남하고 좀 사이가 틀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사 초반에는 이 김 씨가 이 동거남이 5억 원 이상의 돈을 갖다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그 바람에 자기는 자수를 하게 됐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동거남은 그걸 부인했어요. 나 돈을 갖다 요구한 적이 없다.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경찰에서 네가 자수를 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그 김 씨, 그 여인이, 김 여인이 바른 얘기를 했습니다.
숨진 딸의 전 남친의 모습이 자꾸 꿈에 나오고 이 피가 나던 그 피해자 얼굴이 떠올라서 죄책감에 자수를 했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. 동거남 역시도 이제 죄책감, 불안감에 시달리긴 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수차례나 그 안매장했던 그 장소를 찾아가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. 일부 어떤 연쇄 살인범들을 제외하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화난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심적 부담을 다 본인들이 지게 돼 있습니다. 자, 그 숨진 사위가 딸의 남자친구가 자꾸 꿈에 나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견디다 못해서 결국 자수를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일단 뭐 우리 채팅창의 분위기는 만약에 그 사위 녀석을 가만뒀으면은 결국 딸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뭐 가족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뭐가 됐든 뭐 범행은 범행이니까요. 그렇죠. 예. 만약에 뭐 그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했으면 뭐 정당방위라든지 위법성이 없어질 수가 있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, 사체유기죄는 성립을 했고요. 이 재판부에서는 일단은 김 씨하고 동거남하고 동거남 지인들하고 좀 달리 좀 봤던 것 같아요. 형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. 김 씨가 뭐 주대 내긴 했지만 반성하고 뭐 자수했다는 점 감안해서 1심에서는 13년이지만 2심에서 징역 11년 선고되고요. 주로 나쁜 역할을 했던 동거남은 15에서 12년이 지금 선고가 됐고 그 지인들은 각각 8년, 5년 정도가 선고가 됐는데 그 중에 가장 뭐 고려됐던 거는 김 씨도 나쁘긴 나쁘지만 자수했고 뭐 반성하는 거 그런 것들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